보고 듣는 사람책 도서관. 아니면 말고. 네, 오늘 들어볼 사람책은 사랑스러운 외모와 반전되는 단단한 몸과 마음을 가진 소유자 진수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수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운동하고 비건도 하고 또 글도 쓰는 진수민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비건을 하시는군요. 근데 보통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채식을 하는 분들을 좀 찾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비건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비건을 하게 된 계기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환경 문제 때문인데요. 뭐 안 먹다 보니 동물권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근성장이나 영양학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서 또 공부하다 보니 제 건강 때문에도 이제는 안 먹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계기는 사실 맨 처음에 시작은 제가 대학교 때 그 대학영어 수업이 원어민 교수님 거를 들었었어요. 교수님께서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베지테리언이셨던 것 같은데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대한 뭔가 소감과 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발표해야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절대 영상을 혼자 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우리 식탁에 고기가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을 다 담은 그런 영상들이었고 사육하는 환경부터 도살, 도축하는 모든 과정들을 담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두 눈 뜨고 제대로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막 이렇게 가리면서 어쨌든 발표는 해야 되니까 끝까지 보기는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도 고기를 불편해지긴 했지만 먹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고기가 너무 당연한 삶을 살아왔었고 운동하고 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생고기를 볼 때는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구우면 또 이게 음식 색깔이 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먹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축산업이 환경에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후적인 행동이 또 채식을 하는 거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러면 동물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환경도 안 좋게 하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수민님께서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봤을 때 채식을 하지만 여전히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계세요. 몸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에게 아, 그거는 아니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되게 근성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여전히 아직 근육 크기를 더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영양학적으로도 많이 공부를 했고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고기 안 먹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 퍼포먼스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그 의심을 딱 깨준 게 넷플릭스에 더 게임 체인저스라는 그 다큐가 있어요. 그게 채식하는 운동선수들을 다룬 다큐인데 그거 보고선 어쨌든 몸의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것도 채식이고 그리고 그분들도 충분히 채식을 하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들을 보고 그때 이제 한 번에 확신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영양학적인 관점에서도 과일, 채소, 뭐 통곡물, 곡류, 콩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조금씩 단백질은 다 함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콩으로 만든 음식들 뭐 두부라든지 낫또, 청국장, 템페 뭐 이런 거 그리고 병아리콩, 뭐 렌틸콩 뭐 이런 것들도 100g당 단백질 함량이 뭐 15g 이상 되는 것들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는 충분히 문제가 없고 문제 없이 근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충분하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채식을 했을 때 염증을 줄여준다던가 몸의 건강에 되게 좋은 게 많잖아요. 저도 사실 수미님을 전에 직장에서 뵀었는데 채식에 대해서 그냥 아름아름 알고만 있다가 정말 그걸 실천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 인스타그램 친구를 하면서 이제 채식으로 맛있게 요리를 해먹는 걸 보고 저도 약간 채식은 좀 도전하기 힘든 것이라는 편견이 깨졌어요. 그래서 완전한 채식은 아니지만 채소 위주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그 덕분에 제가 원래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이 정말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수민님이란 되게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으로 제 곁에 있어요.
있어요. 되게 고마우신 분인데 혹시 채식을 시작하기 조금 어려워하거나 관심이 있는데 나는 좀 중간에 포기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추천할 수 있는 채식 레시피가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간단한 게 있어요. 두부 있잖아요. 네. 에어프라이기 두부구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두부를 칼집을 원하는 크기대로 칼집을 내서 거기에 소스만 발라서 에어프라이기에 200도 20분 돌리면 끝인 메뉴거든요. 이제 그 소스는 참기름 1, 간장 1, 뭐 연두 1, 소금, 후추 적당히 하고 싶은 만큼 섞어서 그냥 바른 다음 넣어서 굽기만 하면 돼요. 근데 네. 되게 맛있어요. 저 지금 살짝 침이 도는데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는 바삭바삭해지고 또 음. 밑에는 이렇게 부드러워서 함께 식감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요리가 있어요. 정말 간단하네요. 네, 간단해요. 저도 채식을 하면서 야채가 다양한 맛이라 해야 되나? 깊은 맛? 한 가지로는 말할 수 없는 뭔가 야채들이 담고 있는 고유의 맛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채식 시작하고 사실 처음에는 대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먹다가 점점점 갈수록 이제 어차피 이것도 한번 가공된 음식이니까 이제 자연식물식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더라고요.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 그래서 그냥 야채를 찌거나 굽기만 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애호박을 보통 계란물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전해 먹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애호박을 마늘기름 살짝 내던지 이렇게 해서 그냥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건 레스토랑이 많잖아요. 근데 전에 제 지역인 울산에 놀러 왔을 때 비건 식당이 정말 없었잖아요. 제가 사는 경상북도 지역, 경상남도 지역은 비건을 하는 분들이 사실 정말 없어요. 그래서 수민님께서 비건을 하시면서 조금 곤란하거나 힘들었던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도 있으셨을까요? 사실 서울에도 아직 그런 인식이 없는 식당 운영자분들도 많으셔서 뭐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네. 베트남 쌀국수 집이에요. 네. 뭐 채식 메뉴 이런 거 없는데 볶음 쌀국수가 있었어요. 볶음 쌀국수인데 해물 볶음 쌀국수, 고기 볶음 쌀국수 이렇게 있었어요. 고기, 해물 그런 거 빼고 해달라 했더니 해주셨어요. 특히 중식집, 한식집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뭐 순두부찌개 바지락 빼고 해주세요. 중국집 가도 뭐 예를 들어 잡채밥 이런데 고기 빼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실 다 되거든요. 시도를 안 해보고 해볼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렇게 해도 다 되고 어렵다고 생각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실천하기 쉽다. 조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도전과 뭔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제가 손님이고 제가 뭐 안 먹겠다고 나가면 그날 수익이 그만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맞춰서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막 비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분들 혹은 이 영상을 통해서 비건을 접하게 된 분들을 위해서 비건에 대해 알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인스타그램 채널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은 책도 괜찮아요. 책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2권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입문 느낌으로 가볍게 읽기 좋은 게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뭔가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으면서도 되게 쉽게 쓰여 있어서 금방 읽기 쉽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보고 싶다 하시면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뭐 소는 신을까인가? 그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스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장난이고요. 파이토케미컬 유니언 채식 영양학 기반의 그런 컨텐츠들 올려져 있는 거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영양 정보나 이런 것도 음식별로 막 비교되어 있어서 되게 참고하기 좋고 식단할 때. 그러면은 채식을 한 이후로 신체적인 변화라던가 신체뿐만 아니라 어떤 좀 본인이 겪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신체적으로는 속이 기름지거나 부대 낀 음식을 잘 안 먹다 보니까 속이 편안한 거? 그리고 뭔가 내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맞아요. 내 몸이, 내 안이. 맞아. 그리고 확실히 생활적인 면에서는 제가 원래 약간 그 선택을 잘 못하는,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이제 비건을 하다 보니 제가 먹을 수 있는 식당,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사실 확 이만큼 선택지에서 확 줄었어요. 근데 저는 이 줄어든 선택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고민하고 결정을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식당 가면 나 이 메뉴만 먹을 수 있는데 그럼 그거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맛집 얼마나 많아요. 그쵸. 어디 가야 될지 선택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는 곳, 전 거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고르기도 편해졌지, 메뉴 고르기도 편해졌지, 그런
고민과 결정에 낭비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일석이조네요. 네네. 서울에서 수원이 그렇게 먼지 몰랐죠. 근데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앉을 수도 없었어요. 앉으면 이제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진짜 그 다리 쩔뚝거리면 갑자기 어떤 지나가던 할머니가 오시더니 여기서 뭐 하냐고. 그 날이 딱 제 생일인 거예요. 우와. 이찌가 비건 케이크 사와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해줬는데 어. 제가 언제 그런 아이돌한테 생일 축하를 받아보겠습니까? 맞아요. 일단 적어도 20대까지는 마음껏 방황하고 다닐 거예요.